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이경연입니다. 오늘도 앞산에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햇살이 따뜻한 곳에 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이 없으면 한 군데에 서서 말씀드리면 추워요. 근데 오늘은 아직 햇살이 부신 곳이 있어서 어떤 분께서 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이 좀 불편하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운동을 해야 돼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또 나머지 산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어서요. 이렇게 앞산 와서 두어 시간 있다 가면 한나절이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또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또 따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려보고 싶으냐면요. 제가 유방암 수술하고 제 소개를 드리면 앞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7년 12월에 유방암 일기 진단 받고 수술만 하고 항암 방사선 항호르몬 요법 다 하지 않고 지금까지 3년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자연 치유 요법으로 지금까지 건강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저희 그 남편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은데요. 남편 경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몸의 세포, 우리 몸의 유전자들은 주인인 우리 그 몸의 주인인 그 사람의 뜻에 그 사람이 품은 뜻에 반응하고 그 주인이 품은 뜻에 따라서 이 세포들이 그 상태들이 결정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바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요. 건강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얘기여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유방암 수술하고 병원에 2박 3일인지 3박 4일 정도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4인실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같이 밤에 이렇게 간병하고 그럴 정도로 제가 어디가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수술하고도 바로 뭐 혼자 뭐 화장실 다 다닐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절제가 아니고 부분절제였고 부위가 크지 않아서 그랬든지 저는 그 수술한 부위가 아팠다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집에 와서도 집에 와서 그 붕대 풀고 하고 난 뒤에도 저는 수술한 부위의 통증 같은 거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좀 빨리 잘 아물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굳이 뭐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피곤하게 병원에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이제 집에 가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남편이 집에 가면서 저한테 메시지 보냈던 게 지금도 생각나네요. 당신을 왜 혼자 거기다 두고 나 혼자 집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눈물이 난다고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파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서, 그것도 갑자기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남편도 저도 감기 몸살 외에는 아파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서 갑자기 암이라는 병에 덜컥 걸리니까 남편이 충격이 굉장히 컸었던가 봅니다.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혼자 많이 슬퍼했겠죠. 이 가장으로서 이제 어떻게 이 사태를 잘 이끌어 가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생전 주변에 또 집안에 뭐 그런 경우가 특별히 크게 있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처음 당하는
이제 상황을 두고서 생각보다 많이 남편이 충격이 컸었나 봐요. 왜냐면요, 제가 오늘 그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퇴원하고 집에 와서 있을 때 남편이 엄청 심하게 앓아서 며칠 동안 식사도 거의 못하고 당연히 출근도 못하고요. 그야말로 식은땀, 진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땀을 하얀 그 티슈로 이렇게 찍어보면 어떤 색깔이 묻어날 것 같은 느낌상으로요. 이렇게 진짜 해보진 않았는데 그만큼 심한 진땀을 흘리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며칠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었어요. 그렇게 심하게 아픈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왜 그랬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참 많이 들었고, 그분 강의로 인해서 제가 이제 암이라는 이름이 주는 중압감,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게 된 계기도 이제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바뀌었었는데요. 그 얘기도 제가 언제 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여서요. 건강하신 분들도 알아두시면 참 도움이 되실 얘기거든요. 지금 드리는 말씀도 그렇고요.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수 60조 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요. 수많은 세포들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은요, 그 주인이 품은 뜻에 정확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라든지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기절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기절, 우리 몸속으로 흐르는 생기가 절하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기의 흐름이 끊어졌을 때 기절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순간적으로 품게 된 충격으로 인한 뜻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엄청난 그런 거일 때 이제 기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목숨을 순간적으로 잃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흔하진 않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은 주인의 뜻에 정직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은 주로 이제 암환우 분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강의들을 계속 해오고 계신데요. 그분을 통해서 나으신 분들, 강의만을 통해서요, 삶을 바꾸는 거죠. 저처럼 근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삶의 습관을 가져야 되고, 마음의 습관까지, 마음의 상태까지 어떻게 가졌을 때 우리 몸이 변질된 상태의 유전자들이 변질된 상태가 온갖 질병, 암을 비롯한 질병들의 상태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바람직한 마음의 습관, 몸의 습관, 그야말로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창조주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그런 삶으로 바꿨을 때 변질됐던 유전자들이 정상세포로 돌아온대요. 너무나 쇼킹한 뉴스였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희망적인 얘기잖아요. 한번 암에 걸린 사람은 절대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 변질된 세포들이, 유전자들이. 그러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어떤 노력을 해도 나는
살았던 때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야말로 절망이죠. 그런데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분이 주셨던 그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 언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 몸속의 유전자들은요, 주인이 품은 뜻에 따라서 변질되기도 하고 그 변질된 상태가 정상세포로 돌아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질된 세포들은 늘 그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바람직한 상태로 바꿔야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너무나 그 진땀과 식은땀을 흘리면서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 누워서 끙끙 앓는 그 이면에는, 남편이 이제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는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제가 초기에 굉장히 비실비실 거렸거든요. 항암약을 제가 먹은 것도 아닌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천연 치료제로 복용했었던 어떤 약제가 좀 심하면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거실에서 이렇게 이제 식탁에서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 치우지도 못하고 바로 이제 제가 겨울이었는데 그때 수술했을 때가 바닥이 따뜻한 그 바닥에 들어 누워서 그 멀미하는 것처럼 속이 미식거리고 음식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약의 성분이 좀 과하면 그런 증상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신적인 상태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증상이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의 정확한 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들어 누워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비실거리고 있었던 때가 많았었어요, 초기에. 그래서 그런 이제 제 모습도 보고 너무 낯선 모습이죠. 팔팔 그리고 깔깔대고 맨날 살던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그때만 해도 이제 남편도 너무 혼돈의 상태고 아미콜 죽음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이 자꾸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남편 마음에 아마 절망감, 당혹감, 쇼크, 슬픔, 이런 모든 그 바람직하지 않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부정적인 기운들을 가득 남편한테 이제 주어서 남편을 내리눌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기가 끊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통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남편이 왜 그렇게 알았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남편이 그때 알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저는 그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그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일을 보거나 당하거나 이러면 알아눕잖아요.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마음의 힘, 마음의 균형, 마음의 건강 상태를 잃지 않으려는, 절대로 그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라클 모닝 시간을 통해서 말씀도 읽고 필사하고 감사일기 쓰고 뭐 소망 화급문도 외치고 그 치유와 영성에 관련된 책들도 읽어서 마음 근육을 키우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실들을 계속 일깨워주는 이제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상구 박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저처럼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삶을 바꿔서
중한 병들을 치유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 유튜브 들어가시면 회복 이야기라고 치시면 그런 분들의 간증이 수도 없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저 초기에 정말 그런 분들 영상 많이 들었고요. 여러 번 들은 영상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희망이 됐었고, 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라는 정말 크다란 깨달음을 저한테 줬었고, 저한테 너무 큰 희망이 됐었거든요. 그분들 이야기가. 그래서 아, 나도 이렇게 나아서 이렇게 희망을 주는 사람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제가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고, 아주 추운 겨울에도 맨발 걷기, 맨발 산행을 하면서 저를 단련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제가 남편이 저로 인해서 그렇게 충격으로 인해서 알아눕고 그랬던 것처럼 제 가족들, 형제들에게 그런 슬픔을 주고 싶지 않아요. 저로 인해서 제가 아픈 걸로 인해서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문제 또 하나는 뭐냐면 5년이 지나면요, 저는 지금요 이 정체성도 참 받아들이기 참 이상했었는데, 국가에서는 이게 중증 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다 그러실 텐데요. 그래서 정말 고마운 나라인데요. 수술이나 그 MRI 뭐 초음파라든지 이런 검사를 할 때 그 비용을 0.5가 아니고 5%만 비용을 제가 부담하면 됩니다. 참 좋은 나라죠.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나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을 이렇게 잘 지켜가지 않으면 5년이 지나서 제가 다시 아프거나 재발이나 전이가 일어나가 이런 그런 상황이 오면 엄청난 그 현실적인 그 비용 부담이 발생을 하는데요. 제 블로그 이웃분들 글들을 이렇게 보면 뭐 사기로 안타깝게 가신 분들 글들을 제가 가끔 가서 읽게 되는데, 항암제 한 번 주사를 하는데 500만 원 그 이상 되는 것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런데 또 계속 바꿔야 하나 봐요. 내성이 생기면 한번 썼던 걸 계속 쓸 수 없고, 그런 거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그런 상황이 절대로 오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한겨울에도 맨발 걷기를 하면서 저를 이렇게 건강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제가 공부해 볼수록 맨발 걷기를 계속 제가 성실하게 하면 제 건강을 잘 지켜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자꾸 생겨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겨울에도 별로 춥지 않은 날은 제가 그저께도 사실은 맨발 걷기 했었거든요. 여기 앞산 전체 코스를.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절대로 겪게 하고 싶지 않고, 남편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부담도 절대로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제가 유방암 수술 후에 남편이 그렇게 된통 알아 누웠던 그런 그 이유가 마음에 그 품은 뜻이 너무나 그 절망적이고 충격적이고 슬프고 불행감을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마음에 그 품은 뜻으로 인해서 남편의 몸속 그 세포들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 그 뜻을 받아들여서 그런 병이 났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그것이 제가 공부한 바로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정말 마음의 그 균형을, 마음의 건강함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절대 긍정을 선택하시고요.
슬픔, 절망감, 뭐 불행감 이런 것들은 멀리 밀어내셔야 됩니다. 뭐 잠깐씩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또 뭐 전혀 100%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잠깐씩 그런 감정들이 또 찾아올 때는 잠깐씩 바라봐 줄 필요도 있는데요. 읽어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감정들에 확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잠깐 바라봐주고 흘러가도록 내 마음 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힘을 키워서 마음의 그 상태를 건강하게 지켜가야 된다는 거, 굳건하게 지켜가야 된다는 거를 절대 마음으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건강을 지켜가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돼서 여러분과 그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마음으로 무너지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요. 그래야지 몸의 건강도 지켜갈 수 있다는 거, 정말 너무나 밀접하게 그 둘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나머지 산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